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죠.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디서 써야 할지, 그리고 혹시나 모를 위험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12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싹 빼고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뭔데? 자, 그럼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쿠폰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돕고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전국민 대상이라 신청 첫날부터 카드사 앱이나 은행 앱이 잠시 먹통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다고 하네요. 신청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특히 1차 신청 첫 주,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오부제 요일제가 적용됐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혹시 내가 신청할 요일을 놓쳤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걱정 마세요. 7월 26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했으니까요. 만약 아직 신청 못 하셨더라도 지금은 여유 있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 앱에 익숙하신 분들께 정말 편리해요.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앱 또는 서울페이 같은 지역 상품권 앱에 들어가시면 눈에 잘 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고 몇 번만 톡톡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서 바쁜 자녀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스마트폰 앱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쿠폰과 연계된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돼요. 선불카드나 종이 상품권 형태를 원하시면 주민센터로 가시고요. 사용하시는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으시면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지원해 드린다고 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정말 편리하죠? 2부 똑똑하게 쓰는 법. 사용처와 조건은 무엇? 자, 신청은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디서 어떻게 써야 이 쿠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지예요.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특별광역시 거주자분들은 시 전체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 강북이든 강남이든 서울 시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도 단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시는 시 또는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분은 안양이나 부천에서는 쓸 수 없고 시흥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 사는 분이 서울에서 쓸 수는 없겠죠. 그럼 주로 어디서 쓸 수 있냐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안경점 등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이 주된 사용처입니다. 반대로 아쉽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그리고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편의점이나 빵집은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빵집 중에서도 본사 직영점은 사용이 안 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좀 복잡하죠?
이럴 땐 가장 확실한 방법. 가게에 들어가서 혹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 직접 물어보시거나 가게 문에 붙어 있는 사용 가능 스티커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 앱에선 못 쓰는 건가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결제가 막혀 있어서 배달 앱에서는 직접 결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만나서 결제처럼 배달 기사님께 직접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일부 키오스크나 무인 주문기에서는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원분이 계시는 매장에서 직접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3부, 놓치면 후회,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사용 기한과 사기 피해 주의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요한 지원금,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바로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아쉽지만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고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결국 못 쓰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어떤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살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 갓 태어난 우리 예쁜 신생아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주변에 어린 손주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4부, 절대로 당하면 안 돼요. 피싱 사이트, 스미싱 사기 주의보.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작되면서 이 기회를 틈타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피싱 사이트와 스미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라면서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문자라면서 수상한 인터넷 주소가 함께 온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www.abcd.com 클릭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절대로 이런 문자에 있는 주소는 클릭하거나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바로 삭제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해서 상단에 나온 홈페이지를 클릭했는데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게임, 자동차, 보험 같은 광고 팝업창이 수십 개 뜨더랍니다. 또 어떤 곳은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라고 해서 눌렀더니 나도 모르게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페이지로 연결되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원금 신청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비싼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짜 사이트를 운영하는 나쁜 사람들은 단순히 광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접속자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 등을 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사기 범죄에 팔려나갈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 입력한 줄 알았는데 사기였어 하고 나중에야 아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정부24나 행정안전부 또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 등 이름만 봐도 믿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꼭 자녀분들이나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번 다시 검색해서 확인해 본 후에 들어가세요. 이거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패션 브랜드를 똑같이 흉내낸 가짜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돈만 날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가짜 사이트들이 진짜와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한 번씩 미리 알려주세요. 수상한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이상한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요.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하면 이런 나쁜 사기꾼들에게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5부 기타 실전 팁과 마무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용한 실전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쿠폰을 신청한 후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사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신 경우에는 한 번 받으면 지역 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 처음 신청하실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신청부터 사용처, 사용기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기 피해 예방까지.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더욱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좋은 정책이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공식적인 기관에 문의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